자, 네, 안녕하세요. 일본 약대 치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약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 치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out Us, 저희 강남스카이하고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약대와 치대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안 하고요. 약대, 치대, 오로지 이제 약사일령, 의학 강국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약대와 치대 위주로만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 있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면허를 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2025년도에 일본 약대 출신 한국인 약사국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총 여기 이론이 조금 더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했더니요, 13명 중에 11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 7월달에 발표한 약사국시 예비시험, 원래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했을 경우는 한국에서 약사국시 예비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예비시험 합격자가 10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9명이 저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4년 연속 한국 약사국시를 도전한 일본 약대 출신 중에서는 전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에서 재학 중인 아마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3만 명까지 올라간 학생들 중에서 일본 전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 중에 85%는 저희 약학 출신이라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일본 치바과학대학교의 한국사무소도 하고 있고요. 나가서 국제대학 한국지원도 하고 있고, 부키도 의료대학 한국사무소도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협약해서 진행하는 약대는요, 홋쿠리쿠대학, 조선해국제대학, 아오모리대학, 도쿠시마분리대학, 기후의료대학, 일본약과대학, 제1약과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의 상위권 대학은 아닙니다. 중위권, 하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상위권 대학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뒷받침다리긴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대학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보다 면허증을 추격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들어가기 쉬운 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학생들만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학교를 위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13년도에 1기부터 4기 이 학생들이 거의 다 졸업을 해서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입학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2019에서 21, 그다음에 22에서 23, 24, 22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 인원을 해보니까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까지 400명입니다. 400명의 학생들이 일본의 약대, 치대에 입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올해 졸업한 학생까지 해서 100명이 약사, 치과의사, 그리고 수의사도 이번에 나오고 있는 수의사를 양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약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국 약대하고 비교해서 일본 약대는 어떨까요?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본 약대는 어떤 학교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약대는요, 모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는 잘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좀 쉬운데 올라가면서 계속 학생들을 벌립니다. 최종적으로는 훌륭한 학생들, 정말 괜찮은 학생들과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초과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1,500에서 12,000 정도 뽑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저희가 뭐 입학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20명, 130명을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을 맞춰서 졸업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명 정도는 중도에 탈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2학년, 3학년 때는 결국 이제 정해진 인원 정도나 그 이하의 인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뽑으면 실제로 여기 올라가는 4학년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은 9,000명에서 9,500명 정도 올라갑니다. 아마 뭐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유급 해가지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려면 CBT 시험하고 스키 시험을 보거든요. 여기 합격을 해야지 5학년에 올라갑니다. 5학년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5학년에 올라오는 인원을 보니까 올라와서 이제 약국 실습, 병원 실습을 돌아요.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로컬 약국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붙어 있는 약국에 가기도 하고요. 병원 실습은 이제 의대생 하나, 약대생 하나 붙어가지고 라운드를 맞춰요. 그래서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 제품명이 아니고 성분명으로 이제 보통 처방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뭐 한 12,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하면 6학년 때 남는 시험 볼 수 있는 인원 7,000명이에요. 7,000명. 그 중에서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000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일본 약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입학은 좀 쉽지만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을 이제 걸러서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학생들만 배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약대 교수님들 모시고 일본 약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약대 교수님들이 한국 약대하고 일본 약대의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라고 하고 어떤 이제 약대 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약대는 천재가 들어가서 평범하게 돼서 나오는 데가 한국 약대고 일본 약대는 평범한 애들이 들어가서 천재가 돼서 나오는 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 말씀 속에는 한국 약대의 어떤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이제 좀 편안하게 되어져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제가 27대0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그 노벨상 숫자입니다. 과학 계열의 노벨상 숫자가 27대0입니다. 한국은 0이고요. 이제 일본은 어제 발표된 것까지 해서 좀 27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 동경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타이틀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벨상 수상자 올해 같은 경우도 노벨상자가 동경에 있는 대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지방 대학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다 서울로 중심이 되어져 있고 서울에 있는 데만 좋은 데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에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자, 한국 약대, 일본 약대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비교해봤습니다.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76이고요. 한국은 37개입니다. 입학 정원은 공식적으로 11,500명이고요. 한국은 1,76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난이도는 좀 수월해요. 그리고 한국 약대는 극심하게 아주 1등급만, 정말 초 1등급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한국 약대입니다. 등록금은 보통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만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약대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600에서 사립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 약대가 2배 정도 비싼 편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약대하고 일본 약대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됩니다. 입학만 하면 제대로 안정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게 한국 약대 시스템에 비해서 일본 약대는 유급하고 탈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자, 면허 취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본 약사 면허를 따게 되면요,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동남아,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데, 태국 같은 데서는 그 면허증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일하면 동남아 면허를 또 개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한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물론 이제 일본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하면 한국 예비 시험을 통해 한국 약사 면허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총 6년제 시스템입니다. 한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이합니다. 평이하게 되어져 있는데 일본 약대는 1학년 때는 조금
평이하지만 2학년 3학년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과정을 잘 버텨야 돼요. 버티지 않으면 유급할 확률이 높고요. 특히 유학생 입장에서는 유급이 연속해서 2번 또는 3번이면 자동 퇴학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자 갱신이 안 되고요.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시스템이 일본 내에 또 좀 어려운 일본 학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공용시험 CBT 오스키를 통과하면 5학년 때는 거의 한 이제 3개월 3개월은 약국, 3개월은 병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실험을 해서 실험 논문을 쓰게 되고요. 그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 연구를 하는 게 5학년 때고요. 6학년 때는 이제 약사 공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졸업하면 바로 박사학위 돌릴 수 있어요. 석사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년 과정에서 석사과정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일본의 약대에 가서 박사를 가장 빨리 약학 관련 박사를 가장 빨리 취득하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석사해야 되죠. 석사하고 또 박사까지 가려면 뭐 석사 통합으로 하면 아주 빨리 해도 5년이라고 하지만 5년 안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7년, 8년 걸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4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에도 취업 가능하고요. 아주 선택의 폭이 높은 이런 것이 이제 일본 약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3위의 의약품 시장입니다. 아주 큰 회사고요. 보통 모든 부분에서 일반 의약품,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모든 의약품에서 한국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높고요, 시장성도 높고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뽑아온 건데요. 아시아 혁신 제약사 톱 10개 중에서 9곳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글로벌 제약시장으로 나가보면 일본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벌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사 초임이 한 4,000에서 한 4,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애기들이 일본에서 졸업을 하고 와서 한국 면허를 따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병원에 약국에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운전약국 같은 경우는 430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다음에 경희대나 아니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또 약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연봉은 4,500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초임이 한 이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초임이 한 400만 엔 언더입니다. 그래서 400만 엔이니까 우리 환율 차이 때문에 조금 작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인 약사의 급여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단지 환율이 현재 이제 940원 정도 되죠. 근데 점점 올라서 내년에는 1,000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국을 했을 때 개국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개국했을 때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우리보다 좀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개국 약사의 페이는 비슷합니다. 한국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번다고 하는데 일본도 보통 한 평균적으로 1,500만 원, 1억 5천 정도 비슷하죠. 네, 특징적인 거는 우리나라는 1인 1약국이에요. 약국 하나밖에 못하지만 일본은 10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만약에 일본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약국을 할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되게 좀 이렇게 도전 정신도 강하고 되게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접근해서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일본 약대인데요. 왜 많이 안 갈까요? 하나,
이런 이유가 돼요. 많이 안 가는 이유가.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갈 수도 있고 편하기도 하는데 왜 못 갈까라고 하는 게, 왜 많이 안 갈까라고 하는 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경에 있는 약대 교수님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이슈가 터져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경에 있는 약대 교수님들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만났는데 90%야. 나중에 한 번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서 그게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은요,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에요. 한국은 약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약사가 됐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입학 착각이에요. 입학만 하면 약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대부분은요, 학원에서 입학 한 번만 광고를 하죠. 어떻게 해서 졸업해서 약사가 됐어요 광고하지 않습니다. 주로 광고는 어디 뭐 동경에 있는 도쿄에 있는 어디 뭐 유명 약대에 입학했어요 이런 광고를 정말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좀 혹하죠. 음식을 하니까요. 아마 이제 그래서 뭐 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고요. 너 잘할 거야, 너 합격했네 이러면서 또 우리 또 그러면 이제 이미 합격한 줄 알아요. 그때부터가 전쟁이 시작인데 전쟁이 승리한 줄 알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들 주로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게 정치에 선호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 외로움, 우울증, 목표 상실, 중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매번 있다라고 하지 않지만 종종 뭐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 교수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3명에 1명, 4명에 1명 정도 조금 안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국 학생이 이제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 교수님 저 이거 몰라요 하면 교수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가 얘기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 일본어 다시 공부해야 이렇게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약간 좀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럼 한 번 그렇게 이제 학생이 다치게 되면요, 멘탈이 완전히 깨집니다. 극복이 안 돼요. 누군가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내 편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요.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던 애는요, 교수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대놓고 무시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네 글씨 못 알아보겠어라고 하고 날려버리니까 자기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주관식 썼는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빵점 나온 게 뭐 내 과목 때문에 6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복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두 번 결석하게 되고요. 결석이 4번이면 뭐 그 과목은 폐기를 되고요. 집에서는 모르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절반 정도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못 버텨요. 동경 같은 경우 워낙 비싸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집값만 해도 뭐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생활비, 학비까지 하다 보면 한도에는 버티지만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 망하겠다, 그냥 와라 오면서 애들이 이거 제 길이 아닌가 봐요 라고 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자, 이제 제대로 하는 일본 약대에서 아마 이런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거는 학원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시면요,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동경의 약대 완투를 1위, 2위를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요. 합격률이 87%예요, 86%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여기 86%니까 우리 애도 아마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요거는요, 응시자가 265명이었을 때 합격자가 231명이고 87%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응시자가 322명이고 합격자가 277명이니까 86%예요. 아주 좋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출원자하고 응시자가 틀려요. 대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이 요 인원이고요.
이 인원 중에서 시험을 봐요. 너 약속 혹시 합격할까 안 할까? 시험을 봐서 합격할 것 같은 애들만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유능이죠. 그래서 졸업 시험 합격자가 여기 인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그럼 6학년 중에 퍼센테이지를 보여보니까 78%인 거죠. 79%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 사실 이건 이제 입학 정원이 360명이었고 실제 입학이 398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100명 정도가 빠져나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100명을 거기에 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사실 유학생들이 바닥을 깔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학교 굉장히 좋거든요. 나가서 뭐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면허증도 수료할 수 있고 정말 좋은데 그렇게 많이 안 갈까라고 했더니 아마 이렇게 해서 좀 다치고 상처받고 아마 이제 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안타깝고 한국 사람으로는 되게 좀 생각이 되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중위권 대학. 아까 제가 봤던 데는 편차치가 62면 뭐 거의 우리 지금 거의 1등급 정도 되는 대학이고요. 지금 보는 데는 편차치가 45에 48 중위권 대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3등급 정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낸 학교라서 저희가 잘 아니까 제가 두 개의 학교만 비교해서 나왔는데 나가서 경제대학 올해 같은 경우는 98명. 이 당시에는 이제 입학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조금 더 뽑았어요. 133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98명이 한 20명, 한 30명 가까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98명이 이제 출원을 해서 그 중에서 졸업 시험을 봐서 통과한 애가 88명입니다. 그 중에 합격자가 78명이에요. 그 다음에 합격률은 88%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보니까 6학년 합격률이라고 해서 봤던 거는 98명 중에 그럼 78명이다 그러면 몇 프로냐? 82%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키도 대학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합격률이 71%가 나왔고요. 6학년 합격률이라고 하면 5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초상위권 대학 정말 높은 대학이다라고 하면요. 이제 정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위 60% 이내에 들어야지만 스트레이트로 약사를 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상위 50%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대학은 상위 4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냥 들어간다고 약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약사권을 딸 수 있다, 없다를 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상위권 대학 막 얘기합니다. 뭐 어느 대학이 너무 좋아요. 뭐 랭킹 몇이에요. 얘기하지만 사실 약대는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약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원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느냐, 그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느냐고 실제로 대학원에 가기 전에는 학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학부를 지나야 대학원을 가니까 학부에서는 주로 약사면입니다. 그래서 약사 면허를 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약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다음에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는요 학교 랭킹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상처받습니다. 그거보다 얼마나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약사를 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약사일보라고 하는 일본 보통 이제 약대 교수님들이나 약대 관계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에요. 거기 신문에 이제 저희 강남스카이학원이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잠깐 글을 써왔습니다. 여기 이제 요 글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유학생 대부분이 입학후 유급을 경험하지만 학원의 유학생은 진급률이 95%고 약사 교과서 합격률이 90%다라고 일본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썼더라고요. 아마 이제 약대 관계된 기자분들이 조사를 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신문 이제 약간 통신사라고 해요. 그 약 통신사랑 했던 신문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강남스카 유학원 이외에 한국에서 온 약학생은 일본의 유학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90%가 유연하고 있는 거죠. 유연이라고 하는 게 유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 케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일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일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성공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주로 이겁니다. 입학, 재학점관리, 졸업까지. 그러니까 일본 약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학생이 4번 빠지면요. 4번 빠지면 그 과목이 페일입니다. 그러면 일본 약대에서는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2번 빠지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2번 결석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끝나면 우리 학생들만 성적을 담당 교사가 보내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 결과를 바로 부모님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학교를 잘 다녔는지, 몇 점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이제 학교도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 좀 귀찮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서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쪽 학생들은 무조건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러면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이 약대 유학에서는 치대 유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 이번에 성적표예요. 성적도 이제 이렇게 좀 날라오는데 이거 이제 제가 1학년, 2학년 애들 성적을 좀 봤어요. 우리 애들 전부 다 성적인데 가장 못했던 애가 상위 55%입니다. 1학년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2학년 중에서는 가장 못했던 애가 51%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애들, 6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애들입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인이 얘는 이제 1년 휴학을 했었어요. 영주권,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자인데 뭐 잠깐 갔다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 휴학을 했던 거고 얘는 이제 유급을 한번 했던 애고 나머지는 20학번입니다. 20학번에 그때 입학을 했던 애들이고요. 이 노란색을 표시된 애들 같은 경우 얘만 빼고는 전부 다 졸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졸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약사고시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얼마 전 자료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 더 시험을 봐야겠는데 시험을 보고 2학기 때 아마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졸업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졸업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그 학생은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을에 졸업을 시키거든요. 가을에 졸업시킨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수행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총 370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 3%입니다. 그리고 총 21%가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학생 중에 90%가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6% 약 한 10% 되는 학생들은 이제 지금 재수해서 아마 이제 올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한국 면허 따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근데 저희가 볼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보냐면요. 이건 작년 수치입니다. 작년 수치인데, 일본 약사 국시가요, 몇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좌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한국 약사 국시는 몇 점 만점인지 아세요? 한국 약사 국시는 34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1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일본 약사 국시는 이 합격점이 맨날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서 전체 인원 중에 68점 몇 프로만 면허를 줘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213점이었고요. 이건 작년도
기록을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에는 210점이었습니다. 작년 동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작년 동안을 가져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묘진이랑 저는 되게 좀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일본 약사고시가 345점에 267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한국 약사고시는 거의 공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취업을 해서 그 한국 약대생들을 데리고 투어를 이 친구가 다녔거든요. 한국 약대에서 이제 오늘로 가가지고 투어를 다니느라고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 못하고서 저하고 같이 투어하고 교수님들도 모시고 가지고 투어하느라고 갔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제가 왔는데 그 다음 날이 한국 약사고시 시험 날이에요. 근데 시험 날 아침에 제가 얘들 잘 보라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더라고요. 너 어떻게 왔냐? 했는데 어제 왔대요. 왜 왔어? 그랬더니 그래도 시험 한번 봐보려고요. 또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그래서 한번 봐보려고요. 한번 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봤더니 예비 시험이 145점 나왔습니다. 이제 예비 시험 중에서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267점 다 합격을 했죠. 근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서 좀 갈립니다. 혜린이하고 혜린이는 이제 122점.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같은 경우는 200점 만점인데 12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달렸죠. 근데 보니까 일본 약사고시 성적이요 비슷하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딱 보니까요 250점이 넘은 애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저희가 이제 9명 중에 요 2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2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적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몇 점이었니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260점을 넘은 애들, 일본 약사고시에서 260점을 넘은 애들은 바로 한국에 와서 시험 봐도 바로 합격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한국 약사고시가 어려워요가 아니고요. 일본 약사고시의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 작년에 떨어졌던 이 친구들은 올해 합격했어요. 올해 합격했습니다. 1년 정도 준비를 더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한 40명 정도 한국 약사고시를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40명의 평균적인 데이터가 일본에서 250점을 넘고 바로 한국에 와서 시험 봤을 때는 다 합격한다. 그 다음에 250점이 안 됐을 경우는 재수하면 합격된다. 아직까지 상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마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비슷해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대하고 치대에 대한 입시에 대한 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특별 입시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조기 입시라고도 하는 건데요. 먼저 매년 4월 아니면 6월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 한국어 문제로 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본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약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과정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보통 이제 한국의 의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어요. 1학년 때 성적 상위 30%는 거의 피하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성적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6학년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일본에도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했던 게 이겁니다. 시험을 먼저 봐요. 4월달이 일본에서 학기가 시작하는 때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서 미리 합격을 냅니다. 그리고 합격자들한테 일본어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일본어가 조금 안 돼요. 안 되는데 필기로 보는 시험은 아주 잘 돼요. 그럼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 일본어는 잘 안 되는데 공부는 되게 잘하네. 너 일본어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잘하겠다. 애들이 자신감을 얻죠. 그다음에 탄탄한 사기치는 형성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2학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일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
1년 정도 있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요. 거의 일본어는 이제 물론 여기서 1년 공부하고 일본 넘어가서 1년 정도 되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상위권을 거의 유지하고요. 이 학생들이 거의 한 90% 정도는 이제 면허 따고 한국 오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요. 대학 들어갔을 때 너 몇 등 할 수 있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험을 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일본은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뭐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는 게 대학별고사예요. 대학별고사를 특별 전형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입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중에서 좀 오래된 학교가 치바과학대학하고 나가교육대학인데 그 학교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치바과학대학은 내년에 시험을 봅니다. 뭐 매년 4월달에 시험을 보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아마 55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비가 제일 비쌉니다. 장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2명 전원이 개인당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개인당 8천만 원을 받으면 한 학기에 얼마만 내면 돼요? 250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에 500만 원만 내면 6년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총 학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6년에 3천이죠. 한국보다 싸죠. 그 다음 생활비도 싸기 때문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거저 졸업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 10명이 8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쁘고 학기당 약 300에 한 200 얼마 정도 됩니다. 쉽게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면허도 근데 여기는 이제 100% 아니고요. 현재 90% 정도 됩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 중에 한국 학생 중에서는 9명은 아주 잘해요. 1명은 좀 떨어집니다. 한 명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사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는 학교고요. 입학률도 50% 감면이고 수업률 높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6년 4월달에 시험 보는 요 시험, 한국어로 보는 화학하고 수학 요 시험에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수학 성적이 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이미 결정이 돼요. 63만 엔 관련돼서 너 1년에 요것만 내면 돼. 아니면 요것만 내면 돼. 이거 이렇게 정해집니다. 요 시험을 아주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B 정도만 맞는다고 하면요. 아마 한 학기에 한 600 정도 되니까 한국에 있는 약대를 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아마 이렇게 B를 맞게 하기 위해서는요. 화학하고 수학이 적어도 한 85에서 90점 정도는 맞게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일한 치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치대인데요. 부키로리 대학은 치대하고 약대가 있습니다. 근데 치대의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60명 정도 재학 중이고요. 그 전에 졸업했던 인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했던 인원이 3명이에요. 그 전에 졸업했던 인원은 전부 한국 면허까지 다 땄고요. 올해 졸업한 인원은 지금 인턴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턴을 하지 않으면 한국 면허를 따지 못해요. 그래서 인턴을 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인 졸업생은 뭐 6명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100%입니다. 또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20명 정도 제약을 하고 있고요. 동시 취득자가 2명. 작년, 재작년에 졸업했던 애들이 한국 면허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 땄어요. 그래서 2명이고요. 올해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 남아있고 아직 한국 면허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까지 하면 총 3명이 일본 약사 면허를 갖고 있고 2명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별 입시 과목하고 등록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치대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저는 이번에 이제 북해도의대학 치대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했었는 이제 당국대 치대 교수님과 같이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당국대 치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에서 교수생활 못하겠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 관리를 잘해줍니다. 이게 북해도의대학 치대의 장점입니다. 총 수업료는 좀 비쌉니다. 1년에 4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이제 옆에 상담 부스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높은 합격률, 철저한 사전학습, 멘탈 관리. 이것이 저희의 결론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